서울 아산병원 심경과의 김종성입니다. 아마 뇌가 중요한 거는 다 아시니까 여기 와 계시겠습니다만, 조금 아까 토요일에 제가 일하려고 저희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바깥에 벽에 밖에서 나오는 곤충들이 이렇게 이제 붙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이 죽었나 살았나 가만히 보니까 움직이더라고요.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걸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게 죽었는 줄 알았나 보니까 살아있으니까 참 좋구나 하는데, 그 조그만 벌레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움직이고 말이죠. 움직인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걸 볼 때 참 생명이 참 신비스럽고 참 아름다고 하는 느낌이 가는데, 사실 그 벌레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는 다 뇌가 하는 거예요. 뇌가 신경의 덩어리거든요. 움직이는 것도 뇌가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은 근육이나 뼈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뇌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거미줄처럼 우리 뇌의 몸에 다 퍼져 있거든요. 그것이 조정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벌레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 어떤 고민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거, 움직이시는 거, 심지어 숨 쉬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뇌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뇌를 건강하게 써야 되겠죠. 그 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선 움직이는 게 둔해져가지고 어둔해진다는 얘기고, 생각도 둔하니까 자꾸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이상한 생각하고 성격도 이상해져서 자꾸 우울증에 빠지고 치매, 깜빡깜빡하고 남도 못 알아보고 심해지는 말이죠. 이게 다 뇌가 건강하지 않는 거니까, 옛날에 우리들이 빨리 죽었을 때 감염되고 결핵 걸리고 폐렴 걸려서 금방 죽었을 때 괜찮은데 오래 산단 말이에요. 이제는 오래 살고 암도요 빨리 만진다면 다 완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60 넘고 70 넘어 사는 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 뇌가 자꾸만 늙어가는 거죠. 늙어가고 뇌에 병이 생깁니다. 뇌에 생긴 병은 되게 늦게 생겨요. 늙은 나이 들어서 60, 70 때문에 점점 뇌의 병이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사는 건 좋은데 이게 멀쩡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건데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말이죠. 신경이 다 마비돼가지고 반신이 마비돼서 못 걷고 맨날 침상에 누워있거나 남이 소변도 봐줘야 되거나, 아니면 그건 좋은데 정신이 없어서 맨날 누워있고 옆에서 먹여주고 떠먹여주고 해줘야 되는 그런 신세로 오래 살면 오래 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빨리 죽는 게 낫죠. 근데 빨리 죽어도 안 죽는단 말이죠.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런 병에 안 걸리는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게 안 걸리고 우리가 똘똘하게 젊은 사람처럼 머리를 명석하게 쓰면서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자기도 즐겁고 이렇게 살 수가 있나, 그런 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뇌에 생기는 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뇌졸중이에요. 뇌졸중이 뭐냐면은, 여기 오신 분 대개 다 아시는 분이 오셨겠지만, 우리 뇌는 조금 이기적인 장기예요.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왜 욕심이 많으냐면은, 우리 피가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혈액이 온몸에 돌아다니는데, 뇌는 조그매요. 한 1300g쯤 되니까 요만한 거죠. 조그만 무게 별거 아닌데, 우리 전체 피 20%를 씁니다. 20%를 자기 혼자 가져가, 자기 쓰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장기들은 억울한 거예요. 간이나 콩팥이나 심장 다 큰데 거기는 피가 별로 안 가. 걔네들은 심장은 열심히 짜져가지고 피를 뇌로 보내주는 거예요. 간도 열심히 포도당 만들어서 뇌로 보내주고, 뇌가 하도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니까. 그만큼 뇌가 중요한 거예요. 조그만 뇌가 우리 전체의 에너지와 피의 5분의 1을 다 가져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피를 공급하는 게 뭐예요? 혈관이죠. 혈관이 다 온몸에 다 퍼져 있어서 그 혈관 속으로 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게 혈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뇌 안에 혈관이 굉장히 많아요. 잔뜩 있습니다. 뇌가 피를 많이 필요하니까 잔뜩 있는 거죠. 그 혈관들이 늙기가 좋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서서히 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젊었을 때는 피부가 탱탱했잖아요. 근데 연세가 많아지니까 피가 쭈글쭈글 늙었단 말이죠. 할 수 없는 거죠. 나이 드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아요. 혈관도 옛날에 말랑말랑 부드러운 혈관이 점점 딱딱해져서 여러분 피부 모양, 각 주름살이 있는 피부 모양 딱딱해지는 거죠. 그게 혈관이 망가져서 혈관이 막히면은
뇌가 피를 못 빠질 거 아니에요?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바보가 되고 마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뇌졸중입니다. 혈관이 막혀서 뇌에 문제가 생긴 게 뇌졸중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제1위예요. 제일 중요한 병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럴 리가 없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신문 방송에 보니까 암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다. 어떤 게 맞겠어요? 여기 여러분들 상식이 많으시니까 암이 제일 중요한 사망 원인이라고 생각하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제가 뇌하는 사람이니까 별로 없네. 뇌졸중이 제일 중요한 사망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제가 뇌졸중 한다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1999년도 통계를 가져온 게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1999년까지는 암을 다 따로따로 했어요.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따로따로 간주했죠. 근데 2000년부터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암을 몽다 합해버렸어요. 그 위암, 자궁암 몽다 다 합해버리니까 암이 당연히 사망원은 제1위죠. 암이 아무나 다 생기니까 뇌암도 있고 별거 다 있으니까 모든 암 다 합하면 물론 제일 많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냥 암이 제일 많은 사망원이라고 해도 되죠. 이런 암이 다 합해서 위로 올라가 버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제 말은 다 한 개의 질환, 단일 장기, 한 가지 장기의 질환으로서는 뇌졸중이 제일 중요한 사망원이니까 둘 다 맞는 겁니다. 아까 손 드신 분이나 두 번째 손 드신 둘 다 맞으시는 분이니까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뇌졸중이 그렇게 중요한 사망 원인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서양에서는요, 백인들은 심장병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심장병이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이죠. 뇌졸중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보면 뇌졸중이 심장질환보다 2배로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심장질환보다도 뇌졸중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마 조금 전에 심장병 선생님이 말씀하셨겠지만 그분 말씀도 맞겠지만 중요한 건 뇌졸중이 더 중요한 거고, 또 문제가 뭐냐면 뇌졸중은 아까 말했듯이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뇌졸중하고 치매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나이가 증가합니다. 안 돌아가세요. 한 80, 90대까지 이렇게 사신다고. 사는 건 좋은데 병이 생기죠, 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꾸 노령이 되면서 그걸 점점 뇌졸중이나 뇌의 질환이 더 중요한 것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뇌를 그렸어요. 제가 뇌에 이 사람이 옆쪽을 바라보고 있죠. 옆을 이 사람이 왼쪽이죠. 왼쪽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제가 지금 오른쪽 손을 막 움직이잖아요. 이게 제 왼쪽 뇌가 일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 뇌가 일하고 있어요. 네, 다 아시네. 이상하게 움직이는 신경이 뇌의 반대쪽으로 건너가요. 맨 밑바닥에 건너가서 가기 때문에 항상 그 반대쪽 뇌가 찌직거리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손 같은 데는 뇌 속으로 신경이 쭉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뇌가 지금 찌직찌직 전기를 줘서, 전파를 줘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생은 인형극이다. 뭐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말했지만 인형이나 마찬가지예요. 뇌가 손 움직이는 따라 움직이는 거지. 우리는 뇌에 말하자면 부하죠. 우리 움직이는 것은. 그래서 이제 손이 움직이는 것이 옆에 있어서 팔 움직이는 건 이 정도에 있고 손은 여기 있고 얼굴은 여기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게 팔이나 손, 얼굴이 어디쯤이냐면 귀 여기거든요. 귀 바로 위에 이 정도에 이제 요 바로 여기 뇌가 있잖아요. 옆뇌죠. 뇌 옆쪽에 이 움직이는 운동식 중추가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냐면은 전쟁 때 알았죠. 전쟁. 군인이 총에 맞았어요. 꽝 쓰러져 버렸어. 가만 보니까 얘 친구가 이게 팔이 안 움직여져. 얘가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 부검을 하죠. 뇌를 쫙 해보니까 총탄이 바로 여기 박혀 있거든. 아, 그러면 요 뇌가 바로 요 손을 움직이는 거였나 보다 하고 안 거죠. 그 옛날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손이 움직이는 데가 여긴가 보다 알았는데, 하지만 총탄은 크게 망가지는 거니까 이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은 1930년대 한참 전이죠. 그 캐나다에 있는 펜필드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마취시켜서 국소로 마취시켜서 뇌를 껍데기를 피부를 이렇게 절단하죠. 뼈하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열었거든요. 그 속에 뇌가 이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물론 살아있죠. 의식도 있고 통증은 없죠. 마취했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 뇌를 전기로 자극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딱 자극하니까 손이 딱 움직였거든요. 그럼 이 엄지손가락이 바로 여기서 움직이는가 보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에 적었죠. 물론 이제 한글말로 적지 않았겠죠. 캐나다 사람이 영어로 엄지손가락에 적었겠죠. 어디를 딱 자극하니까 입술이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이거 입술 이렇게 적었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지도를 그렸어요. 여기다 이렇게 손이 있고 입술이 있고. 그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됐나 보다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그 지도를 보면요, 우리 몸하고 다르게 생겼어요.
그 펜필드가 그린 그림 보면 손이 이따만해요. 이만하고 뭐 몸통은 조그매요. 그러니까 이거랑 반대로 그 손이 이만하고 몸통은 요만하다고요. 우리는 반대죠. 몸통이 이만하고 손은 조그마죠.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이제 진화함에 따라서 손을 자세하게 자질구레하게 쓰게 진화했거든요. 우리는 도구를 만드는 동물 아니에요. 보통 동물들은 그냥 걸어만 가면 되는데 우리들은 뭐 만들고 막 그래야 되니까 손도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신경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움직여야 되고 신경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이 많아야 되니까 당연히 신경 섬유가 많으니까 뇌에 대해서 크게 되거든요. 손 부분이. 그죠? 반면에 몸통은 뭐 하는 거예요? 버티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죠. 그냥 맨날 버티기만 하면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버티는 신경 한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몸통은 조그맣죠. 그러니까 신경에서는 손은 이만하고 몸통은 조그맣고. 여러분 저 만화영화 옛날에 젊었을 때 보셨겠지만 미키마우스에 보면 구피라고 있어요. 구피. 개죠 원래. 개 보면 몸통은 요만하고 손은 이만하죠. 그게 다 이 그림하고 좀 비슷한 거죠.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뇌의 옆쪽에 움직이는 거 또 느끼는 거 이런 것 쪽에 신경섬유가 모여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활동은 다 뇌가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여기 굉장히 상식이 많으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저도 겁도 나는데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눈이 여기 있죠? 우리가 보는 게요.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뇌가 보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눈은 뭐냐면 카메라 렌즈예요. 카메라가 사진 찍는 게 우리가 찍습니까? 카메라가 찍습니까? 카메라는 그냥 보이게 해서 잠깐 누르는 거지 실제로 하는 건 다 우리가 하잖아요. 인간이. 마찬가지로 눈은 렌즈예요. 렌즈로 이렇게 만들어서 상만 맺히는 거지. 아, 그게 바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어요. 아, 저기 김종성이가 저러고 있구나. 보는 게 뇌가 보고 있는 거죠. 눈이 보는 게 아니죠. 김종성의 모습만 눈을 통해서 들어만 갈 뿐이죠. 그럼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요. 이 뇌의 앞쪽에서 보는 뇌가 있어요? 뒤쪽에 있어요? 어느 쪽이에요? 앞쪽에 보는 뇌가 있다고 생각하면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뒤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아, 내려주십시오. 제가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 거 아닌가요? 이거 레벨을 좀 올려야 되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 신경이 섬유가 쭉 가서, 제가 안 그랬습니다만, 뒤에 가서, 후두엽에 가서 보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뭐, 여기서 본 다음에 한참 있다 가는 거 아니야? 워낙 신경이 세고 빨리 가니까, 보자마자 느끼는 거죠. 뭐, 한 번 본 다음에 한참 있다, 이게 가는데 한참 걸리면은,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한참 있다 보게 되겠죠. 그건 아니고, 금방 보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만약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이 사람이 왼쪽 뇌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망가졌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오겠어요? 이게 탁 망가졌다. 무슨 병이든 간에. 반대쪽에 마비가 되겠죠. 마비될 겁니다. 그래서 팔다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반대쪽 팔다리가 마비돼서 쩔뚝거리고 못 걷게 되겠죠. 이게 제일 흔한 뇌졸중의 증상이죠. 여러분들 새벽에 그 국민학교 가보세요. 초등학교. 거기 가면 뇌졸중 걸리신 분들이 가고 막 걷는 분 많이 있어요. 쩔뚝거리고. 이 분들이 다 이쪽에 마비된 분들이에요. 그게 굉장히 흔한 증상이에요. 뇌졸중에. 그럼 어떻게 했어요? 뒤가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뒤가. 안 보이겠죠? 안 보이죠. 그러니까 깜깜하게 하나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양쪽 다 망가지면. 또 뇌는 양쪽에 대칭이 있죠. 왼쪽 뇌, 오른쪽 뇌. 그러니까 이 마비가 되더라도 한쪽만 마비되거든요. 양쪽 다 오지 않으면. 양쪽 다 오는 수는 드물죠. 그러니까 뇌도 뒤쪽도 한쪽에 망가지니까 어떤 증상이 생기면 반쪽이 갑자기 안 보입니다. 반대쪽에. 항상 신경은 반대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오른쪽 뒤쪽에 뇌가 망가졌다. 뇌졸중이 생겨서. 그럼 어떤 증상이 생기면 저는 이쪽이 안 보여요. 왼쪽이 안 보이고 반밖에 안 보입니다. 요만큼밖에. 그러니까 여기 모이신 분이 제가 보기에 한 120분 계신데 제가 한쪽 뇌가 망가지면 60명밖에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쪽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게 뇌졸중의 증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듣는 것도 여기 있어요. 중추가. 듣는 것도 다 귀가 듣는 게 아니라 뇌가 듣는 거고 이거 소뇌라고 있어요. 맨 밑바닥에. 소뇌는 뭐 하느냐 하면은 움직이는 거에 밸런스를 잡아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잘 걷잖아요. 소뇌가 기능이 아니면 자꾸 넘어집니다. 한쪽으로. 넘어지는 게 생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맨 밑에 뇌간이라는 게 있어요. 맨 밑바닥에. 뇌간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숨 쉬고 계시죠? 지금 맥박도 뛰고 있죠? 숨 안 쉬는 분 계세요? 혹시? 물론 억지로 안 쉬고 계시면 잠깐 안 쉴 수 있는데 안 되죠. 그러면서 제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일 숨을 쉬어야 된다 그러면 제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제 말 듣다 보면 숨 쉬는 거 잊어먹으면 돌아가시거든. 그러니까 제 말은 따로 듣고 숨은 알아서 쉽니다. 알아서 쉬는 거죠. 그러니까 뇌관이 그런 거래요. 뇌관은 이 대뇌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제 김종수가 말하니까 들어야 되겠다. 듣는 건 대뇌가 하는 거고요. 알아서 몸에 자꾸 일산화탄소가 쌓이고 산소가 부족하다. 몸이 느끼죠.
그럼 알아서 숨을 쉬게 가로막 근육에다 명령을 줘서 숨을 한번 쉬게 하고 맥박도 1분에 80번 뛰잖아요. 둥둥둥 막 심장이 뛰잖아요. 그것도 뇌가 하는 거예요. 심장도 물론 심장 근육 덩어리일 뿐이죠. 뇌에서 나가는 신경이 심장에다가 너는 자꾸 뛰어라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숨은 잠깐 멈출 수 있죠. 잠깐 참을 수 있죠. 근데 심장은 못 멈추죠. 그 이유는 뭐냐면 심장은 우리가 멈췄다가는 죽으니까 심장은 워낙 안 뛰면 금방 죽으니까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뇌에서 이쪽에서 심장 멈춰라 명령해봐야 안 됩니다. 그거 안 되고 숨은 잠시는 멈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뇌관이 숨을 쉬고 맥박을 뛰고 기타 여러 가지 온갖 위장 움직이는 거, 뭐 동공마사 모든 게 다 뇌관이 하니까 이게 조그만 건데 불과 한 3cm밖에 안 돼요. 조그만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얼마나 정밀한 컴퓨터인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이런 컴퓨터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아이가 우리가 산소가 부족한가 보다 숨쉬게 하고 밝은 데 오면 눈빛이 작아지고 동공이 깜깜한 데 가면 커지고 깜짝 놀라면 뭐 땀이 나고 막 이게 다 뇌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그렇게 신비하고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숨 쉬고 맥박 뛰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뜀뛰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을 하죠. 또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사랑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죠. 화나고 속상하고 말이죠. 갑자기 사랑스러운 느낌 이거 다 뇌가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두근두근 뛴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화나도 뛰죠. 심장이 마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다. 근데 뇌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미우니까 그냥 갑자기 심장이 뛰는 것 뿐이지 2차적으로 심장은 아무 관계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아마 발렌타인 때 카드를 보낼 분은 안 계시겠지만 누가 나이 드신 부부께서도 무슨 카드를 보낼 때 심장 그린 거 보내면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뇌를 그린 거 찾아가지고 이게 사랑합니다 적어서 보내야 된다고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감정은 이 뇌의 가운데에 있어요. 이게 뇌 껍데기가 있으니까 안 보여요. 속에 회로를 이루어서 크게 있죠. 그리고 판단하는 거 여러분들 판단하고 있거든요. 언제나 지금 김종선 선생이 뭐 뇌에 대해서 얘기한다더니 나는 딴소리만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김종선이가 저 의사인데 의사 치고는 말도 잘하네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죠. 이 판단이 뇌의 앞쪽에 이 짱구라고 해서 우리는 다 짱구예요. 인간은요. 다른 동물에 비하면 아비마가 튀어나온 이유가 판단을 잘하기 위해서 인간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걸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살아온 기반이죠. 판단을 잘하기 위해서 저 앞쪽에 전두엽이라고 이게 발달한 죠. 이게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이 제일 발달했죠. 원숭이만 해도 전두엽이 전체 뇌의 9%밖에 안 돼요. 원숭이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동물인데 인간은 전두엽이 전체 뇌의 30%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미움과 사랑과 판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간 사회에서 그게 전부 다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뇌가 자꾸 망가져서 이런데 망가지면 마비가 되고 이런데 오면 안 보이겠지만 여러 군데 자꾸 뇌혈증이 오면은 이 뇌가 다 기능이 나빠지죠. 치매 이러죠. 치매. 바보가 판단이 안 되고 막 감정이 둔해져가지고 그렇게 이쁜 손자가 와서 까불는데도 전혀 감동도 없단 말이죠. 뭐 인간이 아니죠 벌써 이렇게. 그런 게 뇌졸중이 아주 무서운 후유증이 되는 것이죠. 뇌졸중이라는 것이 다 이런 것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무서운 병인 것이죠.